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말씀드렸던 대로 정확하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아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잘 대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오늘 시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 초반부터 예상했던 대로 제약바이오주들 흐름 반등이 좀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급락을 오늘 좀 메꾸는 장세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거래소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약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료도 없고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당분간 6월 15일 아니면 6월 옵션 만기까지는 단기적인 박스권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을 어떻게 투자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일수록 좀 멘토를 잘 맞춰가지고 종목 상담도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추천은 좀 못 해드리지만 간간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틀은 어느 정도 좀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 시작 전에 방송되는 상한가 팩토리와 함께 종목 투캅스도 연동돼서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시장 대비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은 소외됐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할지 종목 상담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02-3153-2611번 부터 2번 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신청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야심한 저녁이지만 활기차고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좀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388번님, 삼성 SDS 33만 7천원에 비중 15%. 33만 7천원이면 좀 안타깝네요. 오늘 고점이 34만 1천원이니까 그리고 종가가 32만 9천원이니까 거의 꼭지에 잡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모직이랑 삼성물산이 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지배구조 재편과 엮여가지고 삼성 SDS가 갔고요. 결국은 SK도 그렇고 SK CNC도 같이 지배구조가 연결된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모직 이슈 플러스 지배구조 이슈가 같이 더해가지고 두 가지 이슈가 섞여가지고 4거래일 연속 이렇게 강하게 좀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점을 대비해서 보면 지금 저점이 상승 나오기 전에 26만원 이 가격이니까 고점으로 따지면 8천원 정도 한 20%, 25% 정도 상승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너무 고점에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반등이 나와가지고 상승 기조가 다시 한번 탄력을 붙여가지고 주가가 간다고 하면 이 고점이 이제 35만원 라인까지는 붙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내일 붙일 가능성은 현저히 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분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이 가격이죠. 31만원, 31만 5천원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너무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만 4천원 정도가 오면 다시 재매수 하셔가지고 좀 평단 낮추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네, 2133번님, KT, 매수가가 35,500원 되시는 그런 통신주가 되겠는데, 자, KT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LG U+, SK텔레콤, 통신 3사, 모두 최근에 어떤 그런 양호한 실적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상방으로 틀었던 모습들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기간 조정의 모습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KT 같은 경우, 일단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통신 3사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통신주들 하반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긴 호흡
호흡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 KT 29,500원 정도 현재가인데 아직까지는 저평가 영역에 좀 놓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 종목은 충분히 한 4만 원 정도까지도 장기성 목표가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KT 조금 더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가 주봉 차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상승 기조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전저점 28,500원과 28,700원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재차 33,000원까지 급등했던 이런 모습들. 자, 이번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전저점을 유지를 해줘야겠죠. 해서 이 종목 28,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지속적인 홀딩 관점 보시도록 하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사서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존 6669번님. 예, 골프존 유원홀딩스 12,600원에 비중 60%. 지금 골프존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상 200원 오른 12,400원이고요. 골프존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는 골프존이 분할해가지고 상장된 회사인데, 골프존이랑 골프존 유원홀딩스로 지주회 사격으로 나눠졌죠. 결국은 골프존은 분할한 다음에 급등하는 점상으로 달렸으니까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고요. 유원홀딩스는 좀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상장가 대비해서 골프존은 고점 3배 이상 200% 이상 수익이 난 상황이고요. 골프존 유원홀딩스는 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두 종목을 연계시켜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왜 두 종목을 연계시켜갖고 말씀드리냐면, 보통 골프존 같이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받게 되는데, 가격 조정을 안 받으면서 옆으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려있고, 그리고 기업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골프존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따라 사시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하시면 차라리 골프존보다는 골프존 유원홀딩스를 투자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 조정이 좀 걸릴 것 같고요. 그 슈팅 시점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캔들이 한두 달 정도, 한 20개 정도 더 나온 후에야 슈팅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11,000원대, 11,600원 요 선이 오면 평단 낮추시면서 조금씩 더 매집해가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3570번님, KG 이니시스 24,000원대 매수가가 되시겠는데요. 자, KG 이니시스 벌써 한 3번째 정도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KG 이니시스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때 27,000원대에 대한 저항, 계속적으로 저항으로 작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121선이 유지되는 한 25,000원대 저항 돌파를 확인하자. 그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4,600원 정고점이 되겠죠. 요 라인대를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자르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일단 정고점 24,500원, 24,600원 100원 차이로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3% 정도 되는 모습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겠죠? 이번에 121선 재차 지지 확인을 해야겠죠? 자, 하지만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미 추세는 하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일단 캔들 자체가 지금 셀음봉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고,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주봉 차트,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내일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아랫꼬리에는 어느 정도 조금은 길게 나올 가능성은 조금 불확실성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121선이 이탈되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24,500원대 다시 한번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보유하시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70번님, 키스트 5,100원, 비중 30%. 지금 오늘 종가가 5,070원이고요.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제가 일부러 제가 눈여겨보는 36일선을 좀 띄워드렸는데, 결국은 주가가 5일선도 이탈되고 20일선도 이탈되고 36일선을 바닥을 찍고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전략을 드리겠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 재료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옛날에 별그대 효과 같이 KBS에서 하고 있는
프로듀서라는 드라마죠. 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가 결국은 중국에서 리뷰도 가장 늘어나고 있고 지금 사고받기 신청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리뷰, 다시 보기, 댓글 달기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과거 별그대 효과가 다시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36일선은 지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4,850원이 이탈되면 강하게 손절하시고요. 4,85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무조건 홀딩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매수가가 지금 SM 36,000원대 비중 30%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 자, SM, 일단은, 제가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되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삼성의, 이부진 그런, 사장과, 그 회사와 어떤 그런, 이분이 그런 회사와 같이 동반해서 협력 체결을 하게 되면서 오늘 한 9% 정도 급등했던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일단 SM 같은 경우도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일단은 엔터주들은 여름까지 정도는 보유하고 계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대형급들의 가수들의 컴백이 거의 여름 수준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실적이 좀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재차 다시 한번 급등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건 좀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36,000원대 대신데,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매수가는 한 33,000원대 정도, 33,000원대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 오시면은, 지금 비중이 일단 어느 정도 있으신 상황이니까, 반절은 정리하시고, 다시 아래에서 잡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손절가는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 좀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4만원 정도 보자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27번님, 삼성물산 65,600원, 비중 20%. 65,600원이면 오늘이 됐건 어제가 됐건 매매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 타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주봉상 음봉으로 마감된다고 하면 조금 하락은 61,500원 요 선까지는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수급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과 외인이 최근 들어서 슈팅을 이끈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이 대량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기관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어제, 그제, 그제 해서 기관이 매집한 수량 자체가 230만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수량 자체를 한 번에 털고 나가려면 손실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장에 주봉상이 음봉상으로 마감이 된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500원 정도 열어놓으시고요. 61,500원 내려오면 어느 정도 비중 더 실으셔가지고 30% 정도 비중 맞추신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8,000원 라인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8,000원 근처가 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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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대용제약. 대용제약이요? 예, 76,500원에 예. 매수했거든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0%요. 50%요? 예.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자, 일단 대용제약, 최근에 저희 종목 투캅스 방송 프로그램 계속적으로 시청을 좀 하셨었나요? 네. 하셨었어요? 예. 그럼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제약바이오주들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 부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면서 오늘 13% 급등한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 오늘 캔들의 모습이 윗꼬리가 좀 있는 상황이죠? 예.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일단, 종가가 한 8% 정도 되니까 윗꼬리는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일단 이 윗꼬리가 있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그만큼 정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98,000원대에 대한 저항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해서 이번에 제약바이오주 섹터가 하락 후에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일부는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비중이 50% 정도 되시니까 상승 시에는 절반 정도는 챙기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네온 위주 게임즈요. 네오 위주 게임즈요? 예, 예.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얼마에 사셨죠? 16,500원에 네. 10%입니다. 10% 정도요? 예, 예. 그럼 오늘 종가상 19,200원이니까 한 2,700원 정도면 한 15%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예. 그런데 이거 지금 이걸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예. 조금 매도 타이밍이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매도를 하실 때 예. 일봉상 200일선 이탈된다고 하면 예. 뒤도 안 돌아보시고 반절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 고점이죠. 최근 고점이 24,500원이니까 최근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한 5,000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빠져나가기에는 아쉬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놓고 보면 18,600원, 18,500원 선 그리고 주봉으로 121선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긴 해요. 예, 예, 예. 그러면 언제 빠져나오셔야 되냐면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빠져나오시겠다 생각을 하시면 예.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 있죠. 18,600원, 500원 요선. 요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근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21,000원 선 요선까지는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25,000원, 1,000원 요선까지는. 25,500원요? 예. 그러니까 18,500원까지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예. 한 25,000원 선 오면 500원에서 1,000원까지 이 사이에서 그냥 수익 실현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은 나머지 위로 슈팅이 나오면 그건 내 목 아니다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마음 편히 투자하시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맞춰갖고 트레이드 해주세요.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아이, 이거 자꾸 밀리기.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대우조선해양이요? 대우조선해양이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18,800원. 얼마시라고요? 18,800원. 18,800원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0%. 20%요? 자, 일단 이 종목 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면 단기로 보신 건가요? 단기. 여보세요? 네, 단기. 단기요? 예, 일단, 대우조선해양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일단은 단기로 접근하셨다니까 조금은 손절가를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주봉 차트인데 추세는 하락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조선주들 대우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이런 조선 빅3, 3사에 대한 주가 조정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단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추세 하락의 연속은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저점 15,350원대에 대한 어떤 하방 경직성을 좀 보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조금 더 기간 조정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대우조선해양 일단 단기로 좀 들어가셨으니까 일단 손절가를 15,800원 정도 15,800원에서 500원 정도 강력하게 이탈하시면 이 종목 조금은 아쉽더라도 일단은 손절 처리 좀 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 종목 단기성으로 들어가시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린 건데 원치 않게 장기성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일단 하반기까지 보유하고 계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단기로 좀 보셨으니까는 일단 손절가를 좀 짧게 잡으시고 좀 대응하시도록 하시는 게 좀 현명해 보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러면 15,800원? 예, 15,800원에서 한 500원 정도 가격이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유,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암호를 퍼시픽이요. 네, 얼마에 사셨어요? 39만 4천 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한 70% 됩니다. 아이고, 나머지 다 현금이시고요? 아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종목 좀 놓고 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차트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요. 예.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그 400만 원대부터 액면 분할하기 이후 아니면 그 전부터만 놓고 보더라도 예. 21선만 뚝 맞으면 주가가 쭉 올라가죠. 21선 맞고 올라가고 21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맞고 올라가고 이번에 맞고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예. 결국은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2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긴 해요. 예. 그리고 시총 자체가 굉장히 26조가 넘어가는 회사니까 굉장히 큰 회사고 매출이나 성장성, 회사의 성장 동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예. 최근 들어가지고 중국에서도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서 수입하는 화장품, 피부 보호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50% 낮추겠다라는 호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중국 왕서방들이 결국은 한국에서도 해외 주식 직구 초입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좋아하잖아요. 설화수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끊임이 없으므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강력하게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로 올릴 수 있는 상승폭이 조금 적다라는 조금 우려는 있지만 회사 자체가 변화 없기 때문에 39만 4천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21선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정고점인 44만 원 선 오면 그때 수급 동향에 맞춰가지고 또 어떻게 트레이드 해야 할지 봐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제가 기회하고 있을 테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또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건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 지금 저 이제 자막에서 금방 봤거든요. 나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무리 퍼스픽이요. 예. 공정거래법 중기청 검찰 고발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 자막이 나가네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 공정거래법. 예. 중기청 검찰 고발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중기청이 중소기업청이 불공정 고래로 과징금을 받은 아모레퍼시픽 등 세계회사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이 요청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하실 때 호재도 있고 악재가 있죠. 예. 근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로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묻히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고발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다 벌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악재는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은 문자 상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76번님, LG화학 23만 7천 원대 매수하신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상한가 팩토리 때 말씀드렸던 종목들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LG화학, 화학주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롯데케미칼이 한 2% 정도 급등이 나왔던 반면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1.3%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일단 국제유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패턴의 그런 모습이 좀 양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61선 추세가 상승하는 종목이라면은 이 6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고 가려는 어떤 습성들이 있는 그런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가 23만 7천 원이시면은 61선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긴 호흡에서 가져가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LG화학 같은 경우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한 번의 저항을 지금 받았던 그런 상황이지만은 아직까지 모멘텀 보조 지표가 되겠죠. RSI라든지 MACD 오실레이터 이런 보조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추세가 확장형, 그러니까 과열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에 있는 한은 지속적인 홀딩 가점 61선 기준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 28만 원대 정도 오시면은 다시 한번 문자 상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2837번님, NC소프트 20만 500원. 오늘 종가가 19만 5천 원이니까 5천 원 정도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비중 15% 담으셨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25만 원 넥슨 김정주가 매입한 단가까지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지분 싸움과 관련된 이슈도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 리니지 2터널에 대한 재료가 꾸준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매출이 지금은 잡히지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잡히고 있는 모바일 게임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뉴스가 살아있다 보면 결국은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20만 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조금 좀 하락장에서 좀 빨리 잡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도 61선, 121선이 응집되어 있는 19만 5천 원 이 라인, 3천 원 이 라인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면서 위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도하시기에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홀딩 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잡아야 될 테니까 21만 원 정도 되면 보유하신 물량의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노스 6223번님, 623번님, 리노스 비중 20% 정도 되는 종목, 3740원 매수가가 되시겠습니다. 자, 일단, 리노스 최근에, 상당히 이슈를 정말 받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철도주로 편입을 했다가, 새롭게 다른 종목, 다른 테마로 편입되면서 어느 정도, 2,000원대부터 지금 4,200원 정도까지 상승세를 좀 유지했던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현재 구간, 상승의 연속성에 있다가 현재 방향성에 대한 모색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파란색 선이 지금 보이시는 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수급선이 되겠는데, 자, 이 선 라인 일단은 전저점 3,430원을 이탈하지 않고 3,530원대에 지지가 나와주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차 4,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이 되겠지만은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4,000원 이 종목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면은 어제 양봉이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 5일선을 유지를 하면서 4,000원대에 대한 돌파 테스트가 나왔어야 정상인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은 그 4,000원대에 대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서 음봉 캔들이 나온 모습들 5일선이 이탈된 모습들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 종목 일단은 3,740원대시니까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내일 정도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빠르게 정리를 하시는 전략 조금은 차익 실현의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이 라인들 3,500원대가 조금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한번 61선 부근까지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동안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 놓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19번님, 내추럴엔터텍 9,800원에 비중 20%. 오늘 종가상 상한가 마감 18,25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한 100% 정도 수익 났겠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험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 투자하시는 금액이 크다 하시면 다음부터 이런 종목은 투자하시지 않는 게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작게를 정리해드리겠는데 일단은 9,800원이라고 하면 원래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월 19일 날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은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와 기본적 분석을 배제한다는 전제하고요. 그리고 5월 19일 날 매수를 하셔가지고 원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상담 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종목을 개인이 분명히 많이 사셨을 것 같아갖고 분명히 상담을 드리는 건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내일 상한가 간다고 하면 물량 다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5월 19일 날 5일선 맞고 5일선 위에서 양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상승 탄력에 붙어가지고 21선까지 간 거고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주봉상 5일선에 지금 딱 가까이 붙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술적 조정 나올 수밖에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내추럴엔터텍에 한 제품이 신빙성이 있냐? 시각청에서 지금 좋네 안 좋네 진짜네 가짜네 이 얘기하는데 그거 의미 없고요. 왜 의미 없냐면 결국은 제품이 괜찮고 기업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기관과 외인이 매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관과 외인이 매집하는 건 결국은 쇼커버 물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공매도 상환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매수하셔가지고 100% 수익을 내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다음부터 이런 종목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내일 시초가에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서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현대페인트. 아, 현대페인트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2,900원에 50%. 2,900원이요? 예. 50%요? 예.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예. 이 종목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요즘 다른 멘토니 정말 괜찮다고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아, 그래요?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 현대페인트 문자 상담을 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걸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정도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결과가, 네. 3월 16일 날의 가격적인 부분들, 3월 16일 날 이날 12.5% 정도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의 저점이 2,275원이었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저점을 유지한 가격이 2,270원, 5원 차이로 거의 정확하게 오차의 범위 없이 이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면서 쌍바닥 가격 완성 패턴이 나와줬죠. 자, 그리고서 오늘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 기술적 차트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대, 그리고 하박 경직성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급등이 나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큰 급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래량 없는 급등, 어느 정도 좀 양호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장기로 볼 것이냐, 단기로 볼 것이냐, 상당히 좀 중요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상승했던 가격이 3,000원대, 3,180원대 이때 가격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난번에 2,970원대로 상승을 마감하면서 재차 2,270원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상승할 때 2,970원을 반드시 돌파가 나와줘야 된다는 점 인지로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을 좀 나는 지겹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종목을 좀 바꾸셔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신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수가 정도는 언제쯤 올라올까요? 매수가 정도는 제가 봤을 적에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는 좀 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오늘 정도의 장대 양봉을 뽑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2,970원대 돌파하는 거 보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포트 전략 다시 한번 짜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주 되면 한번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시죠? 예, 휴메딕스요. 네.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3,000원에 50%요. 어제 60%였는데 오늘 10% 주셨거든요.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네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93,000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 현재적으로 지지가 해요. 아니, 존재가 해요. 네. 일봉상으로 제가 선을 그려드렸지만 94,000원대 이 라인을 오늘 같은 경우도 여지없이 맞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단기적으로 94,000원에 대한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걸 증빙하고 있는데 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필러 시장은 한국산 필러가 아시아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네. 근데 어제 전화 상담할 때는 500억 정도 유중만 한다고 떴는데 아침에 무중도 한다. 1대 0.15 해가지고 무중도 한다. 기사 떠가지고 결국은 오늘 기관과 외인이 싸움끓이 매수를 했어요. 네. 그렇다 하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94,000원 구간이 매도 시점이 맞긴 했는데 네. 단기적인 거고요. 그거는. 네. 조금 더 한 달 정도 보신다 하면 한 달이 아니라 한 2주 정도 캔들 한 10개만 놓고 보신다 하더라도 10만 원을 돌파할 기회가 한 번은 올 거예요. 네. 그러면 10만 원 위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가는데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둘 중에 하나를 받을 거니까 10만 원 선이 오면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네네. 나머지 물량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예, 수고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물어보세요. 유무상은 받는 게 좋은지요? 아니면은? 그건 받지 마시고요. 네네. 네, 기회비용이라는 거 존재하니까 받지 마시고 그냥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시네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대우증권이요. 대우증권이요?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1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이 한 50% 되는데요. 아, 비중 많이 실으셨네요. 예. 지수가 간다고 보시나요? 못 간다고 보시나요? 간다고 봤기 때문에 샀어요. 그러면 홀딩이죠? 근데 주가는 떨어졌죠? 예, 예.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제가 이제 상한가 팩토리 시간에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게 16,000원대 대우증권, 특히나 대우증권 16,000원대에서 전량 매도 사인을 방송에서 이미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종목 15,100원대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큰 손실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떨어졌죠. 자, 그런 상황들 수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같은 경우 대우증권이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면은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까요? 매도를 했을까요? 매수를 했겠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어제보다 더 크게 매도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65만 원 정도 매도세가 나왔던 모습들, 그런 것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우증권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일단 쌍바닥 구간 14,350원대 정확하게 지금 쌍바닥을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하게 되면서 61선에 바짝 붙인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은 거의 제가 경험상 개인들을 굉장히 심리적으로 털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61선과 쌍바닥이기 때문에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14,35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이 종목은 홀딩 가점 일단 보시도록 하시고요. 14,300원이 이탈된다. 그러면은 비중 반드시 보유하고 계신 비중의 반절 정도는 정리하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1차적인 단기 목표가는 15,800원에서 700원 정도, 700원에서 800원 정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이 종목 장기로 보지 마시고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세요. 예. 아시겠죠?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증권주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럼요? 다른 종목도. 중소형 증권사는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 대형주들의 증권사는 조금 흐름이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해도 못 간 이유가 기관들의 어떤 그런 매도세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증권 섹터들 마찬가지 관점을 좀 보시도록 하시고요. 이 대우증권 같은 경우에도 14,350원대 반드시 지키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시죠? 종건당 홀딩스 한 10% 되는데요. 대입 단가 어떻게 되세요? 74,000. 74,000원이요? 네. 그러면 오늘 종가가 97,000원이니까 23,000원, 한 30% 정도 수익 구간이시겠네요? 예. 이 종목 혹시 5월에 매수하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부터 이런 타이밍 감을 좀 몸에 익히셔가지고 종목 투자하시면 손실 볼 가능성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6월 12일 날 결국은 코스피 200에 종군당이 들어가죠. 200지수에. 6월 12일 날요? 네, 12일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종군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홀딩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종군당이 들어가죠. 근데 지주회사가 홀딩스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종군당 매매하시면서 종군당 홀딩스 차트 띄우면 두 개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겹쳐보시고요. 6월 12일 날 편입이 되면 12일 날까지는 결국은 가격 조정을 받더라도 우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편입되고 나면 주가 안 올라가요. 편입되고 나면 안 올라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10일이나 11일이나 가격 보지 마시고요. 예. 10일이나 11일이나 되시면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아요. 예, 6월 11일이나 12일 날. 네네. 예, 나는 내일 좀 올라가면 한 10만 원을 팔아버리려고 했더니.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9일이나 10일 정도 저녁에 전화 주시면 예, 다음날 어떻게 해야 될지 매매 패턴 잡아드릴 테니까 전화 한번 다시 주시던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갖고 계시나요? KC 지금 갖고 있습니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530원 70% 정도가요. 1,530원이요? 예. 1,530원에 30%. 예. 일단은 이 종목 어떻게 하다가 매수하시게 되신 거죠? 텔레비에서 한 두 달 전에 추천이 들어왔어가지고 예. 한번 매입을 했었는데 예. 근데 계속 갖고 있었더니 좀 빠졌네. 그래요. 일단 이 종목 장기성으로 보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일단 종목 자체의 성향 자체가 크게 좋은 습성을 가진 종목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끼가 없는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한번 급등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바로 급락을 하게 되면서 반토막이 났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근데 이 종목을 재차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내보겠다고 지금 홀딩하고 계시는 것은 조금 기회비용으로 아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추세의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워낙 이 종목이 지금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적인 측면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시도록 하시고요. 일단은 이 종목 매수가가 지금 15,300원이신데 1,530원이신데 일단은 1,470원대 있죠. 1,470원대 오면 이 종목 전량 매도 사인 일단 드릴게요. 예, 일단 종목 자체가 조금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좀 지금 지루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요? 예, 지루한 종목이기 때문에 상승 시 일단은 매도 관점 보시도록 하시고요. 일단 1,470원대 있잖아요. 1,470원대가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그때 한번 전화 주셔갖고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보혜양저요, 30%요. 매입 단가 어느 정도 선이죠? 1,750원이요. 1,750원 선. 예. 최근에 롯데칠성에서 나온 순하리 드셔보셨나요? 예. 맛있죠? 예. 그것 때문에 롯데칠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예, 소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학도 그렇고 여름철에 맞춰가지고 바캉스 시즌이 도래되면 이슈를 타고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거에 발맞추어가지고 이제 전라도권이죠. 광주, 전남 이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주를 생산하는 업체인 보혜양주 같은 경우도 최근 1,200원대부터 주가가 1,93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이 어떻게 보면 고점까지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놓고 보면 1,900원 선 이 선 있죠. 1,900원 선 요 선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한 번은 수익 실현하고 나가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1,750원에 매수를 하셨다니까. 어제 종가를 했어요. 예, 매수를 하셨다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즌이나 재료가 계속 살아나면 크라운제가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크라운제가 차트 잠깐만 띄워드릴게요. 크라운제가 차트 띄워드리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20만 원이었던 게 허니버터 효과 있죠. 허니버터칩 효과에 힘입어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허니버터칩이 최근에 나왔을 때 가격이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상승 나왔다가 이슈 없다고 하고 빠졌다가 이번에 진상승 나오고 있죠. 그와 같이 소주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파동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단기적인 급등은 안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1,700원 요선까지는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상승이 나와가지고 2,000원 선 금방이 오면 매매 패턴이나 매매 전략 그때 수급에 맞춰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지 계속 홀딩 하셔야 되는지 전략 짜드릴게요. 그러면요. 지금 1,750원 밑으로 만약에 하락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지선이 어디예요? 1,750원으로 지금 1,760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1,76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예. 전형적인 뭐 한 1,400원 요 라인 있죠. 1,400원, 1,500원 요 라인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떨어질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평단을 좀 낮추시고 싶으시면 예. 1,700원 선 있죠. 예. 1,700원. 예. 요 가격 오면 비중 한 10%만 더 실으시는 전략도 좋다고 뭐 짜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종목 얼마에 사셨나요? 예, 어부부 반도체요. 예, 어부반도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7,050원. 7,050원에 비중이요? 한 60%도 넘는데. 혹시 지난번에 한번 연락을 주셨던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에요. 처음인데요. 아, 처음이세요? 자, 어부반도체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상담해드린 흔적이 있어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일단 어부반도체, 그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강조를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종목의 손절가를 제가 5,100원 이탈 시에 손절가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60원 차이로 지지가 나와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들어 올리는 모습들. 자, 이런 경우, 인위적인 누군가가 있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일단, 쌍바닥 가격 정확하게 좀 지지가 나와줬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는 조금 더 실이 걸릴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7,000원대, 7,050원대 사셨기 때문에 좀, 매수가적인 측면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측면들 조금은 더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이 종목, 정고점이 일단은 7,000원입니다. 정확하게. 정고점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 7,000원대가 200일선 부근이에요. 예. 근데 200일선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200일선이 계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이상 저항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원대가 오시면은 반드시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연락 주셔갖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이게 종목이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아, 1년이 다 돼갔어요? 예, 작년에 어떤 분. 일단은 추세 자체가 예. 지금 박스권의 가치 모습이니까 조금 더 지루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일단은 원치 않는 장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예. 최대한 정확하게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바뀐 전략이 좀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 6,500원, 6,400원대가 오면 예. 그럼 그때 한번 다시 반드시 전화 주셔갖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도록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497번님, 인바디 38,550원에 비중 75%.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오늘 종가가 37,750원이니까 한 800원 선. 한 2%, 3% 정도 손실 구간인 것 같은데 인바디 같은 경우는 지금 지지 라인이 일봉상으로 보면 37,300원, 34,000원 이 두 라인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고요. 결국은 1인 가구 그리고 100세 시대가 도래되면서 자기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재료가 계속 살아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목표액, 회사에서 가이던스 잡고 있는 게 635억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거에 작년 489억 대비해서 25%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는 우상향 패턴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37,000원이 이탈된다 굴면 34,000원까지는 좀 노려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고 주가 상승이 한번 다시 나타난다면 정고점인 42,000원 이선까지는 좀 무난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단을 잡아드린 그 라인이 오면 비중이 75%지만 어떻게 보면 좀 75%니까 추가 매수를 못하지만 그 정도 가격이 오면 이제 반등 타이밍이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다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777번님, 크루셜텍, 매수가가 11,000원대, 비중이 20%가 되신 종목이 되겠는데, 자, 크루셜텍, 제가 이제 지난번에, 첫 주에 이 종목 투캅스라는 프로그램 할 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흔적들이 있죠? 자, 흔적들이 있는데, 12,600원대에 대한 저항,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이후에 계속적인
추세 하락세. 그 이후에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닥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4%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하지만 기관들의 매수세 조금 양호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종목 아직까지는 추세가 반등이 나기는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1200원대에 대한 강력한 지지세는 어느 정도 나와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종목 1200원대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가격대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일부 정도는 추가 매수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평단가 낮추셨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전화 주셔갖고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할당대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전국에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렇게 저녁 늦은 시간까지 종목 상담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를 잘 활용을 하셔서 손실 중이신 종목이나 수익 중이신 종목들 최대한 발전적으로 방향성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장 시작 출발은 오전 8시 40분 저 이득호와 함께하는 사학과 팩토리와 함께 하시고 하루의 마감은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하셔서 꾸준히 시청하셔서 좋은 결과 지속적으로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